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How does batch normalization help optimization? 이라는 논문입니다. 유립스 2018에 발표가 된 논문이에요. 부제로는 이제 배치놈이 인터널 코베레이트 시프트와는 좀 관련이 없더라 라는 이런 이제 부제가 붙어 있네요. 요즘 뭐 딥러닝 모델의 뭐 배치놈이 거의 필수죠. 뭐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인용수도 상당합니다. 보시면은 이게 매일 가서 보면은 매일 인용수가 바뀌어 있어요. 대단한 논문인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잘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배치놈이 잘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사람들이 좀 이해도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것이 이, 이 논문의 이제 메인 테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할 얘기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어떤 트레이닝 프로세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걸 이제 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배치놈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파인 레이어가 있고 논리니어리티 사이에서 논리니어리티가 있을 때 이제 요 사이에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좀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때 이제 이 어파인 레이어의 이 출력값, 이 출력을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학습 가능한 감마와 베타가 이를 조금씩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치놈의 장점은 학습이 빨라지고 좀 스테이블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스테이블해진다는 것은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의 변화에 좀 덜 민감해진다는 좀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어떤 트레이닝 스텝에 따른 트레이닝 애큐러시를 나타내는데 이 왼쪽 그래프에서 이제 파란색 실선이 이제 배치놈을 적용한 모델인데 수렴이 좀 더 빠른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오른쪽을 보시면 좀 더 하이어 러닝 레이트인 경우에도 모델이 좀 잘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어떤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는 아예 수렴을 못 하는데 좀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오리지널 배치놈 페이퍼에서 좀 이런 배치놈의 장점들이 결국은 어떤 인터널 코베리언트 시프트를 줄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럼 이제 인터널 코베리언트 시프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리지널 페이퍼에서 정의를 하기를 어떤 학습 과정에서 이런 프리비어스 레이어의 이런 파라미터의 업데이트로 인해서 발생하는 레이어의 입력 분포의 변화라고 정의를 합니다. 가령 여기 이제 파란색 레이어가 있는데 요거 이제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 파란색 레이어의 인풋 디스트리뷰션이 이런 이제 프리비어스 레이어의 파라미터 업데이트에 따라서 이제 학습 시작부터 아예 끝까지 끊임없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인터널 코베렉트 시프트라고 이제 오리지널 페이퍼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좀 간단하게 그려봤는데 이 빨간색 분포가 좀 뭐 T번째 스텝에서의 어떤 인풋 디스트리뷰션이고 파란색 분포가 T 플러스 1번째에서의 1번째 스텝에서의 인풋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분포 간의 이러한 차이, 분포의 변화 이런 걸 이제 코베리언트 시프트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페이퍼가 주장하기를 뭐 이런 딥러닝 모델이 이러한 이제 인터널 코베리언트 시프트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배치놈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논문에서는 그게 정말 맞아?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실험이 있는데 이 오리지널 페이퍼의 주장대로라면은 만약에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친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 이제 다시 노이즈를 섞어버려서 이제 인터널 코베레이트 시프트를 다시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배치놈의 효과가 없어져야 이제 정상이겠죠. 그래서 이제 하는 실험이 요건데 이 실험을 보시면은 배치놈 레이어의 어떤 아웃풋에다가 이제 노이즈를 추가를 해서 이제 데이터를 흔들어 버립니다. 여기 이제 핑크색인데 여기 이제 그래프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요 축이 이제 트레이닝 스텝입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스텝에 따른 어떤 특정한 레이어 아웃풋의 디스트리뷰션 이걸 이제 누적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핑크색을 보시면 다시 이제 핑크색을 보시면 배치놈의 효과가 그대로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거 그 배치놈이 이런 인터널 코베네트 시프트와 관련이 있는 게 맞아? 이러한 질문도 해볼 수 있고 또 뭐 인터널 코베네트 시프트 자체가 이렇게 학습에 영향을 주는 게 맞아? 좀 이런 질문도 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다시 말해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거는 어떤 레이어의 인풋 디스트리뷰션이 중요하고 그런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민과 베리언스의 스테빌리티 이렇게 막 스텝마다 막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요거였는데 그게 좀 실험을 해보니까 아닌 것 같으니까 좀 관점을 좀 바꿔봅니다. 그래서 어, 결국 우리가 어떤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어떤 모델을 가지고 옵티미제이션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인터널 코베리에이트 시프트를 옵티미제이션의 관점으로 조금 확장을 해보고 거기에서 이제 스타빌리티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옵티미제이션에서의 어떤 스타빌리티가 뭘까? 요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최적화를 할 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같은 좀 그레디언트 베이스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을 푼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그레디언트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previous 레이어의 어떤 파라미터 업데이트에 의해서 이제 현재 레이어의 어떤 그레디언트의 디렉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이걸 이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측정하기 위한 어떤 데피니션이 하나 있는데 어떤 양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에 총 n개의 레이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앞에 텀은 현재 스텝, 어떤 트레이닝 스텝이 있을 때 현재 스텝에서의 이제 WK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텀은 그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텀은 이제 다음 스텝 T 플러스 1 스텝에 이제 업데이트가 된 다음에 어떤 WK에 대한 그레디언트인데 여기 이제 K 번째 레이어를 기준으로 이제 앞에서 여기 보시면 앞에서 이제 첫 번째부터 K 마이너스 1번째 레이어까지만 이제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그래서 WK는 이제 그레디언트가 업데이트가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차이가 크다는 거는 이제 앞에 레이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고 반대로 작다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험에서는 요거를 그대로 사용하진 않고 그래프에서는 이제 L2놈의 차이랑 어떤 코사인 값을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두 텀의 차이가 코사인 값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두 텀의 차이가 아주 작으면은 그러니까 이 두 텀의 차이가 아주 작으면 이제 L2놈이 0이겠죠. 코사인은 1에 가깝겠고요. 요게 이제 어떤 아이디얼한 밸류라고 했을 때 배치놈이 어떤 배치놈으로 인해서 이전 레이어의 영향을 덜 받게 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배치놈이 한다면은 이 파란색이 좀 배치놈인데 배치놈 레이어를 적용한 결과인데 이 배치놈을 적용한 이 파란색 라인이 빨간색 라인보다는 좀 더 아이디얼한 값에 가까워야 정상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옵티미제이션 관점에서 보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동작하는 게 이제 인터널 코베리에이트 시프트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배치놈이 쓸모없는 건 아니잖아요. 프랙티컬리 정말 잘 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왜 배치놈이 잘 동작하는가 라는 질문을 좀 회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옵티미제이션의 관점에서 좀 다시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실험을 하는데 이제는 이제 배치놈을 적용을 했을 때 어떤 트레이닝 프로세스에서 이 로스가 얼마나 변하는지 이제 러닝 레이트랑 어떤 스텝 사이즈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요게 이제 스텝 사이즈인데 이런 로스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리고 요 이제 그레디언트가 얼마나 변하는지 요걸 이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이제 배치놈을 적용한 어떤 모델의 로스를 나타내는데요. 이 스텝 간의 로스의 변화가 어떤 스탠다드 모델에 비해서 좀 더 스무스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 이런 게 좀 날뛰는 게 좀 적죠.
그리고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어떤 그레디언트의 크기나 어떤 방향 이런 변화가 비교적 크지가 않습니다. 스탠다드보다. 이런 걸 좀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변화에 관련해서는 어떤 그 립스티치 컨티뉴어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러니까 립스티치 컨티뉴어스에 대해서 이 변화에 관해서 이제 논문에서는 립시스 컨티뉴어스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떤 함수 f가 L 립시츠 하다라고 하는 것은 L 립시츠 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L이 어떤 상수입니다. 립시츠 상수인데, 그래서 이 요텀을 이제 밑으로 내리면은 어떤 함수의 기울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은 뭐냐면 어떤 함수 f의 변화가 어떤 상수 L에 의해서 바운딩이 된다는 것이고, 옵티미제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L이 낮을수록 요 L 값이 낮을수록 어떤 로스 펑션이 좀 날뛰지 않고 좀 스무스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떤 베타 스무스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함수의 어떤 그레디언트가 어떤 베타에 의해서 좀 바운딩이 되는 어떤 경우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이 베타가 낮다는 것은 어떤 그레디언트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그레디언트를 그만큼 또 예측을 좀 더 잘 할 수 있다, 약간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또 예측성이 높다는 것은 뭐 러닝 레이트, 이런 러닝 레이트를 좀 더 크게 줘서 그 방향으로 조금은 더 멀리 가야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되겠죠. 이제 논문에 어떤 티어럼 1이 있는데, 이 식은 베치놈의 그레디언트 계산 식에서 좀 유도가 된 건데, 제가 좀 수알못이라서 증명까지는 이 자리에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펜딕스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좀 참고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앞에 이제 그래프에서 봤던 것처럼 좀 배치놈을 적용을 했을 때 어떤 로스의 랜스케이프가 좀 스무스해진 이유가 이러한 텀에 의해서 좀 바운딩이 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G 햇이라는 게 좀 배치놈을 적용했을 때 그 로스의 그레디언트고, 그냥 G가 어떤 스탠다드 모델에서의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래서 그 이쪽 텀은 이제 스탠다드 모델에서의 어떤 그레디언트가 어떤 두 개의 이 논 네거티브한 밸류에 의해서 리덕션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시그마 스퀘어 분의 감마 스퀘어에 의해서 좀 스케일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시그마 스퀘어 분의 이 감마 스퀘어,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 립시치 상수 L의 역할을 할 것 같다,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논문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시어럼 2가 있는데, 이건 이제 그레디언트의 어떤 프리딕티브니스, 이거랑 좀 관련이 된 건데, 요건 이제 헤시안이 바운딩이 로스의 어떤 헤시안이 바운딩이 되는 걸로 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펜딕스의 증명이 있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이제 1차 미분을 기반으로 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스텝 방향을 크게 못 주는 이유는 당연히 이런 로스 펑션이 이제 1차 근사 한 방향으로만 내려가니까 이제 점점 멀어질수록 이런 로스가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헤시안이 점점 바운딩이 되면서 이런 에러가 좀 작아질 수가 있는 거고, 이로 인해서 이제 스텝을 조금 더 많이 줘도 좀 더 많이 줘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논문에서는 이제 뭐 이런 요게 이제 이너 프로덕트 텀이 사실 논 네거티브가 원래 아닐 수도 있는데, 요걸 이제 논 네거티브라고 좀 뭐 마일드한 업삼션을 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배치놈으로 이제 학습이 잘 되는 이유가 인터널 코베이트 시프트를 줄여주기 때문이 아니고, 어떤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을 좀 더 스테이블하고 또 스무스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된다, 이렇게 이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런 스무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 있잖아요. 아까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을 좀 더 스무스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꼭 배치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뭐 L1이나 뭐 L2 레귤러리제이션 등의 예전에 많이 쓰던 그런 방법들에도 있더라. 뭐 이런 내용도 좀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논문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 배치놈의 제너럴라이제이션 이펙트인데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타임에도 좀 도움을 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테스트 어큐러시도 좀 높은데 이거에 관련된 실험이나 내용은 논문에는 없었어요. 그냥 마지막에 살짝 그냥 배치놈의 어떤 스무딩 이펙트가 좀 더 플랫한 미니마로 수렴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논문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 발표 자료는 여기 그레디언트 사이언스라는 이 블로그에 있어서 요걸 좀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옵티미제이션 쪽은 이 모듈을 위한 컨벡스 최적화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